하나 같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실은 목사님이 오늘 중재한 모임이 있으셔서 지금 아직 도착을 못 하셨는데 8시에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차를 누가 우려야 되나? 네. 지금 딴 여기 스피커 선생님 글쎄요, 그걸 어디다 놨는지. 스피커는 분자나? 저희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는 이 책을 이제 보이차에 꼴리다 이 책을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에 읽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이차에 대한 거는 목사님은 한 10년 이상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또 보이차를 사시고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보냈는데 보이차에 꼴리다 이 책을 보시면서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못 만났는데 저희가 한국에 간 기회가 있어서 선생님을 저하고 우리 이제 신랑하고 먼저 올 4월에 가서 만나봤어요. 너무나 잘해주셔서 그리고 너무 맛있는 보이차를 우려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고민했어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맛있는 보이차를 가지고 계신 분을 미국에도 한번 모셔서 많은 분들이 이걸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모셨어요. 2주 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많이 오셨고 오늘도 많이 오셨고 일요일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선생님 성함은 우리 보신 바와 같이 김준영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서예가로 알려주셨고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시고 순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중앙대 철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서예 개인전을 아주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는 성차 사진 보이차 성차사 사진 보이차 대표로 계시고 제가 이거 한자를 써 한글도 잘 못 읽으네요. 읽으니까 그리고 선농단 역사문화관 전통당 대표님으로 계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 같이 있는 분은 사모님 저기는 이제 따님이 차를 우려주셨는데 같이 세 분이서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90년대에 10여 년을 서울에 있는 입시학원에서 맨 처음 국어 강의를 시작했다가 시험 제도가 자꾸 바뀌면서 수능 시험이 도입되고 그리고 또 논술이 공고사 부활되면서 논술 시험이 생기고 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대입 국어 강사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 강사, 논술 강사 등등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주로 90년대를 보냈는데 너무 이제 많은 강의들과 너무 많은 강의들에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되고 거의 삶을 그 시대는 30대에 제 인생을 거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느라고 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그 대가도 떠났지만 그 때문에 제가 건강을 갑자기 잃게 돼가지고 지금 2000년도에 제가 이제 건강을 잃으면서 갑작스런 이제 뇌출혈이 찾아왔고 그래서 왼쪽에 그대로 이제 편마비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제 몸을 스스로 살리기 위해서 뭔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의학 서적을 뒤져가면서 이렇게 제 몸에 생긴 그 장애, 그 예후를 그것을 다스리려고 온갖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 이제 병원에 가서는 그렇게 크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내 몸을 살리는 해독 수술을 찾는 이 길을 제가 모색을 하다가 보이차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이 보이차를 비롯한 모든 차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차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신농 씨가 이 차를 처음 발견하면서부터인데, 신농 씨는 산야에 있는 모든 그 초목, 나무의 잎과 그리고 풀 등등을 본인이 직접 다 뜯어서 마셔보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독초인지 아니면 약초인지 등등을 그것을 다 분류해내서 인류에게 이로운 그 약들을 찾아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본인이 그 독초를 먹고 독에 중독이 된 상태에서 자기 몸을 그 몸의 독을 제거하는 그런 그 약초로서 차를 처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인류가 발견한 거의 뭐 최초에 해당되는 그런 그 해독 주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차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그 중국에 굉장히 많은 그 차나무들이 존재하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거기 생산되는 많은 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온갖 차들 중에서도 보이차가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각광을 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저는 보이차를 연구했고, 그리고 그 연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이제 책도 제가 써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저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같이 차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면서도 좋은 차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 해년마다 WHO에서 세계 10대 웰빙 식품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차가 절대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식품으로서 차는 항상 굳건하게 10위권 안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가 이렇게 그 웰빙 식품으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차잎 속에 포함되어 있는 차 카테킨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폴리페놀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주된 기능은 항산화 기능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 건강과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항산화 물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항산화 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들이 건강식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차는 대단히 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가진 그런 식품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기호와 더불어서 기호에 뒤따르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 식품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그 차들 중에서도 보이차가 그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들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어제 오늘 보이차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미주 지역에 계신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 미주 한인 동포분들은 썩 그렇게 보이차를 이렇게 즐기고 계신 분은 거의 뭐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그래서 오늘 초점을 제가 보이차가 이렇고 저렇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것보다, 저희들이 여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맛보여드리고자 하는 질 좋은 보이차들, 그것들을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마셔봄으로써 보이차가 이제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한두 가지만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이차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손자가 마시는 차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중국에서 비롯된 얘기고 전 세계의 많은 차 애호가들이 그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손자가 마시는 차라는 얘기는 할아버지 때에 만들어진 차가 손자 때 와가지고 뭔가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할아버지 때보다 더 나은 그런 맛과 향을 가진 그런 차로 변화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찻잔을 두고 그게 차 한 잔씩 따라 차들을 드시고 계시는데,
그 보이차는 크게 그 가공 방법에 따라 가지고 생차와 숙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숙차는 익을 숙자를 쓰는데 그것은 공장에서 차를 출시할 때 찻잎을 완전하게 발효를 시킨 상태에서 차를 가공해서 출시한 차를 말하고, 그리고 생차는 출시할 때 전혀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출시를 하는데 그 차가 이제 개인이 보관 과정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스스로 지 찻잎 내부에서 스스로 발효가 진행되는 차를 생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손자가 마신다라는 얘기는 그 둘 중에 그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시가 되는 생차를 두고 하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숙차를 한 잔씩 따라 드렸으니까 일단 먼저 잔을 받으신 분들은 차를 받으신 분들 한번 차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발효가 완성된 차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들 중에 발효가 완전한 의미의 발효차, 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출시가 되는 차, 생산이 되고 공급이 되는 차는 이 보이차 중에서도 숙차 오로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이차 생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효가 진행이 되는 후 발효차에 해당되고, 온전한 의미의 발효차는 지금 드시는 보이차, 숙차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십시오. 드셔보시고, 발효는 원래 이제 생차는 차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다 보면 공기 중에 모든 미생물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보이차 발효에 관여하는 유익한 미생물인 아스페러질러스 니가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흑국균이라고 한자로 표기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풀면은 검은 누룩 곰팡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대단히 유익한 그런 미생물이죠, 곰팡이. 말리는 과정에서 발효되는 그건 이제 생차 같은 경우는 그 차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다 보면은 차를 가공하는 과정에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거기에 접종이 돼가지고 자연적으로 접종이 돼가지고 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숙차는 인공적으로 발효를 시키는 차니까 그 미생물을 배양을 해가지고 그것을 찻잎에다 이제 직접 강제로 접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놈이 가장 잘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온도는 그 미생물들이 가장 활동하기 좋아하는 그런 습도가 70에서 80% 정도, 상대적 습도 70~80% 사이에 있고요. 온도는 30도에서 40도 내외. 네? 기간은 보통 한 45일 정도에서 60일 정도까지 기간 동안 그 찻잎들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미생물을 적정을 시켜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높은 온도가 발생이 되면서 그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지는 하는 데서 재배하고 그 보이차라고 하는 것은 중국 내에서도 운남성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차나무가 자라고 그 운남성에서 자라는 운남 대엽종이라고 하는 차나무 잎만을 가지고 가공한 것을, 그리고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가공한 것은 보이차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직 그 운남 대엽종을 가지고 운남성 내에서 가공한 차만을 보이차라고 규정합니다. 재배하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요? 물론 그게 이제 개인 사유재산으로 영원히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못하지만 그 차밭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차 제작에 직접 투자를 한 분들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가 됐든 돈이 되는 곳에 진출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운남성의 깊은 산골에 소수민족들이 사는 그 깊고 깊은 산골에도 가면 분명히 한국 사람들과 진출해 있습니다. 근데 맛은 제가 이런 맛은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맛은 이제 개인의 기호의 차이니까. 이런 맛은 처음이라서.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기 정의를 내린다면은 다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현을 했을 때 보이차는 어떤 맛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맛. 그건 맛은 그것은 일단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은 보통 우리가 구체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구체적인 인간의 감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그걸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또 맛에 대한 그 개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내가 자라면서 어려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떤 음식을 주로 먹었는가 이런 것들이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다나 이게 이런 맛이구나 라고 차를 마시면서 기억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맛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마디로 누구에게나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에서 녹차를 드셔보셨겠지만 그 한국에서 녹차를 만든 차나무하고 지금 보이차를 만든 온남 대엽종 차나무는 아주 차장지차로 다릅니다. 차나무가 굉장히 그 내용적으로 다른 찻잎을 가지고 차를 가공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그 차 맛의 출발점은 녹차가 됐든 보이차가 됐든 처음 시작하는 그 차의 맛은 거의 비슷하다고 유사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풋풋한 풀내가 있고 그걸 보통 차 용어로는 청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풀 맛이 나는 그런 향기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차 물질들이 내는 맛은 거의 공통적인 그 맛이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전혀 다르고 차를 제작하는 그 기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전혀 다른 맛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보관되는 환경이 또 전혀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에 의해서 결정적인 맛의 차이가 생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질문해 주시니까 다른 분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 김중경 선생님을 이 모신 예수님께서 섬기고 있고 또 카이로스 문화사랑관 대표로 있는 정영인 목사입니다. 뉴욕 뉴저지에는 차사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뉴욕 뉴저지가 함께 있었고 지금은 분리되어 있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감미옥 형제분 중에서 한가위 사장님은 지금 여기 뉴저지에 살고 계시죠? 버겐 카운티에 차 생활한 지 한 20년이 넘고 차 하시는 분 제가 많이 아는데 대부분 녹차에 머물러 계세요. 녹차를 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만 저는 녹차를 배울 기회는 없었어요. 아무튼 우리 김중경 선생님도 우리 차방에 운영하시는 매니저 되시고 우리 이정인 집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운영하시는 걸 소개를 해주셨는데 김중경 선생님께서 오늘 오전 10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8시 굉장히 하루 종일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죄송한 거는 제가 죄송할 건 없습니다만은 차에 대한 고수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 여기 안 나타나시는 게 굉장히 좀 죄송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차를 좀 드셨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인 그래서 차 생활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해왔다라는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오실 때 굉장히 큰 꿈을 가지시고 뉴욕에서 제가 선생님 초청했으니까 뉴욕에 가면 아주 그 세계 문화 중심 도시, 금융 중심 도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맨하튼이 있는 뉴욕에 오면 엄청난 차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오셨는데 이제 차를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마시는 사람은 저와 예수행 교회 성도들 몇 분밖에 없더라는 걸 새로 발견하신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한 2달 전에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푸어 티샵 그러니까 브루클린 보이차 가게에 가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가게 주인이 하는 이 티 세러머니에 갔었어요. 근데 미국 분들이 거기에 한
6-7명을 왔었고 저희 교회 교인분들 우리 고경숙 권사님, 이정희 사님 저를 모아하면서 한국 분이 3분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보이차 가게가 맨하탄에 있는데 지금 브루클린이 젠트리피케이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이들이 맨하탄 복잡한 데까지 가지 않고도 외식이나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아주 핫한 플레이스가 브루클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이차를 사서 먹게 하겠다. 그리고 그 티 모임이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고 그 티 모임을 주도하는 분이 한국인 다인이세요. 그분은 이제 한국에 계셨는데 그 모임을 제가 여기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분들이 와서 제가 우려주는 그 티 세레모니에 참석해서 제가 가진 차를 즐기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다독을 사실은 10년도 더 전에 브로드 애브뉴에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정영인 목사의 힐링 티 카페 다독 티톡 했는데 제가 아차했습니다. 2달 동안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냥 워킹한산에 없는 거죠. 이게 다도회가 있고 차사랑회가 있는데 녹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이 중국 차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와서 제가 배너를 붙였어요. 중국의 최고급 명차를 선물하십시오. 그러면서 10대 명차 이름을 봉황단청, 소호용정, 다홍포, 철관음 제가 다 붙여놨는데 선물을 사러 가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차를 즐기는 여유나 차에 대한 민도라고 그럴까? 그게 굉장히 약하구나. 오히려 내가 이 가게를 미국인들, 이 닥터나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white neighborhood에 이걸 하면 굉장히 appreciate 했겠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저록 지내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종경 선생님과의 저의 인연은 선생님 조금 쉬시면서 항상 생각을 정리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이차에 꼴리다라는 이 책을 한국의 강남 교보에 가서 보이차에 대한 서적을 다 뒤졌어요. 제가 지금 차 공부를 하니까 영어로 된 보이차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중국말로 된 책을 사고 홍콩 가서도 사고 또 중국에 가서도 사고 영어로 된 자료도 많이 샀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책을 보나 했는데 대부분 중국의 이 차를 가르치는 교수가 중국말로 쓴 걸 번역한 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라도 제가 사서 봤죠. 그런데 한국 분이 쓴 차가 있는데 제목이 벌써 굉장히 제 눈에 보이차의 권리다. 이 책을 사가지고 와서 제가 탐독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감탄을 했죠. 이만한 정보를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나는 어떠한 누구의 비블리오그래피 그 레퍼런스 뒤에 보면 풋노트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참고 서적 리스트가 있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전부 다 연구한 거다. 그래서 이분을 봤더니 한학자에다가 서예를 50년간 서예를 해오신 분으로서 중국의 이 고전이나 원전에 대한 해독 능력,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한자로 된 오리지널 리소스를 다 읽으시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여기 카이로스 갤러리의 파운더고 대표이신 김준홍 교수님, 콜롬비아에서 동양 철학으로 PhD를 받으시고 뉴브런스윅 교육과 세미나 지금 25년째 언더우드 석자 교수로서 글로벌 크리스천을 가르치시는데 저 교수님이 한국에 가셨을 때 제가 김준경 선생님을 찾아가 뵙고 오십시오. 그래서 저 교수님이 가셔가지고 뉴욕에 있는 저의 차 스승이 보냈다 이렇게 뻥을 치셨어요. 차 스승이 아니지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준경 선생님 만나 뵙고 오셔가지고 엄청난 교육을 받고 또 차를 구입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차를 제가 나눠 먹으면서 야 나도 한국에 꼭 가서 이분을 만나봐야 된다 하는데 저기 이정인 지사님이랑 거기 앉아서 지금 저기 코스염을 조금 나신 분이 이 선생님 담보자 저기 코스염을 지금 기르고 계신데 저분이 한국에 또 자녀들 결혼식 때 나가셔서 인사동에 가서 목사님 내가 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 가격이 이거 50만 원인데 이거 살 거야 말고 그래서 거기 가지 마시고 성차사를 찾아가십시오 해서 김준경 선생님 만나서 이틀이나 만나 뵙고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전화 연락도 다 되니까 그때부터 동영상을 가지고 제가 차를 배우고 여기 소식을 전했죠. 그래서 선생님 다음에는 꼭 한번
뉴욕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선생님이 이 여름에 큰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차사가 또는 선생님이 이 손농단 문화원 대표로서 여기 뉴욕에 가서 선생님 정말 한국의 많은 선생님을 후원하는 SNS에 엄청난 팔로워들이 선생님 계속 응원하고 있는데 뭐 여기 다 이제 우리가 사진 찍혀서 그분들이 응원을 많이 하는데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뉴욕 뉴저지에서 제가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2번 인터뷰를 하고 광고를 나갔는데 그래도 이 정도 찾아오시니까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첫 수련 베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쭉 선생님께 인연을 쭉 말씀. 오늘만 35입니다. 네? 오늘만 35. 그래요? 네. 아무튼 뭐 굉장히 감사한 아침에 일이고 10분 오고 낮에 15분. 뭐 지금 10분 오고.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한천 앞바다의 사이를 떴어도 꼭 보시면 못 마십니다. 드셔보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여기 우려둔 게 유럽으로 수출한 수출용 숙차 전차입니다. 그래서 보이차는 떡병잘 서서 동그란 이 병차가 있고요. 네모난 이 전차가 있는데 우리 또 직원 스님께서 또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직원 스님 오십시오. 아이고 스님 오시는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직원 스님과 제가 또 감격의 허그를 스님 요 귀중한 자리를 요 자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구중 오십시오. 여기 앉으셔가지고 우리 성차사 주지 죄송합니다. 성차사 주지 우리 남고 김주지 저쪽에서는 이제 주지는 차를 차를 드리고 배경을 이렇게 우리가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소개를 드리는데 오늘 다 중요하신 분 오셨는데 소개 조금만 드릴게요. 우리 지광스님께서는 지금 원각사의 주지스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원각사는 여러분 잘 가시는 웃베리 쇼핑몰에서 한 10분 더 가면 있습니다. 아주 산세가 좋은 원각사가 지금 대웅전과 무량수전 4천만 불 프로젝트로 지금 거의 완공이 되셨는데 지금 우리 지광사님께서 이걸 잘 운행해 오셔서 한국의 엄청난 대목, 그다음 그 대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건 뭐라고 하시죠? 대목장. 또 도편수. 도편수. 이 도편수는 엄청난 이 나무를 그래서 직접 캐나다에 가서 대들보를 하는 나무들을 다 봐서 왔는데 지금 원각사가 한국에 있는 고찰 사찰이 많은데 한국 바깥으로 그렇게 프로젝트로 가장 큰 사찰이 됩니다. 그리고 못을 하나도 안 쓰고 안에 보면 대웅전에 가면 기둥이 없습니다. 이게 상장식을 다 해서 지금 무량소진이랑 거의 다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 원각사의 신도분들이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지광사님께서 스스로 다 일을 하시면서 그 일 꾸려가고 계신데 지난번에 초파일날 한국에서 합창단 왔었죠. 카루나 합창단이 와서 참불가도 하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 확 가서 다 축하를 해드렸는데 못 그러고 너무 죄송한데 제가 카톡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번 오시겠다고 오셨는데 아무튼 스님이 이 원각사를 완성하면 한국의 불교 문화와 철학, 불교에 대해서 엄청난 정말 그 문화 체험을 미국에 있는 많은 이 기독교의 염증을 느낀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 철학과 불교 이 종교의 높은 수준 높은 문화를 전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는데 우리 그 일을 잘 하시라고 박수 한번. 인트로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를 드리겠고. 부자 이야기 좀 듣죠. 부자 이게 그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공연하겠지만 우리 박정배 선생님은 60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의 국립국악사 양성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국비 장학생으로 용돈까지 받으면서 해금, 태평소, 민장구 그리고 그 또 용돈을 가지고 학교 끝나고 집을 안 가시고 경기민요의 달인 밑에서 경기민요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가 주재하는 코리안 퍼레이드에 35회 그러면 35년을 나가셨어요. 어저께 오셔가지고 해금으로 찬송과 모든 걸 곁들여서 지금 해주셨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경기민요를 보여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정배 선생님 박수.
여기 또 이렇게 여기 아름다우신 이 두 부부 이 장모님 여기 정태희 무용원의 정태희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펠팍 상공회 회장으로 있을 때 시청 앞에서 또 그 전에 블락파리에서 브로드웨이 분들을 막고 무대를 만들었을 때 오셔가지고 입춤 소곡 그걸 해주셨는데 금방 남장으로 춤을 추시고 금방 다시 옷 갈아입고 또 춤을 추시고 또 선생님 가르치는 많은 이 어르신들 제자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춤을 추셔가지고 많은 백인들이 아주 그냥 입이 쭉 벌어지면서 넋이 나가게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엊그저께도 신문에 한국 너싱홈에 가서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근데 이 선생님이 참 제가 출연료를 엄청 드려야 되는데 그거 없이도 공연을 오늘 한복으로 다 메이크업하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찾으시러 오셔서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 이 지금 정태희 원장님께서 이번 주일날 원주민 선교 그러니까 네이티브 피플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들 4년째 가서 이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실 인디언들입니다. 기독교 기자만 들어도 그 사람들은 너무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지금 10년째 김학용 목사가 회장이 되어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가면 아무도 예수 믿으라 말 안 하고 문화만 교류해요. 그러면 인디언들이 이거 하고 우리 문화를 보여주는데 그분들도 풍물패도 만들어 놨는데 정태희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계속해서 한국 무용 이것들을 보여주고 오세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새벽에 나가셔서 일주일 동안 꼬박 대형버스를 타고 가셨다가 공연하고 또 대형버스 타고 오시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 한번 목사님 저기 제가 지금 보이자 강연을 한국에서 날아왔는데 네. 저는 아직 저녁에 박수를 아직 못 받아봤어요. 자, 좀 이따가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어저께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거 하나만 퀴즈를 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는데 특별히 제가 많이 배운 거는 이 보이차의 DNA라고 쓰는 엽적 이 차는 CSI 이 과학수사가 가능해요. 어떤 보이차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차에 대해서 사기를 쳐도 그러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보이차에 대해서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선생님처럼 티마스터 다예사 그리고 선생님은 오로지 유일하게 한국에서 품명가 또는 우리가 품차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나물 명자를 써서 품명가 그래서 보이차를 여러분들이 고차라고 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이 차가 정말 산 가격이나 또 들은 이게 2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생차다 그리고 이게 100년 이상 고차다 1000년 이상 된 노차로 만든 차다라는 것을 판명해 주시는 오직 국내에서 유일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저한테 저한테 쭉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백가 사상을 선생님이 이게 한학자시니까 저한테 이제 목사로서 목사님 이 성선설을 가르친 학자 이 제자백가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인간론 있죠. 조직신학 중에 인간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죄인인 인간 뭐 이렇게 근데 인간론이 있으니까 제가 동양에서 제자백가 중에서 성선설을 가르친 사람은 맹자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성악설을 가르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악설을 가르친 사람은 순자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성악설도 아니고 성선설도 아니고 성불구설을 가르친 사람은 불능설입니다. 성불능설 예, 불구가 아니라 불능설을 가르친 제자백가는 누구입니까? 근데 저는 답을 못했어요. 근데 동양학으로 콜롬비아에서 PhD를 받으신 우리 김진원 교수님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자백가는 고자입니다. 근데 진짜로 고자가 있대요. 나는 진짜 농담이지 않는데 고자가 있는데 고자는 금욕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불능설을 가르쳐요. 근데 마지막 문제는 우리 김진우 교수님 통과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촉진설을 가르친 제자백가는 누굽니까? 아무도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혹시 맞추면 제가 천하원차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또 사모님 오해서 받아가시는 걸로 안 됩니다. 네, 성촉진설. 촉자겠네요. 성촉진설. 여러분들 이게 아주 여러분들의 머리를 생각해서 만들면 됩니다만 이 제자백가 중에서 성불능설을 가르친 사람은 고자. 그리고 성촉진설은 하자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사람은 성불능설을 물었을 때
우리 남편. 이런 굉장한 그 학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에서 박수 한 번. 죄송합니다. 우리 어저께 밤에 어떤 분이 그걸 필기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요. 제 자신 소개하고 지금 여러분 드시는 이 수차는 수차 전차입니다. 전차는 브릭 모양으로 네모나고 250g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것은 병차입니다. 떡병을 써서 357g 병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타차입니다. 타차는 곱사등처럼 여기 파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차는 타차, 병차, 네모난 전차, 그리고 루스리프는 산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국, 그러니까 프랑스를 불국으로 했는데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각광을 받으면서 유럽에 언제 수출된 거죠, 선생님? 지금 차 말입니까? 네네. 96년도에 96년대 유럽으로 수출된 수차 전차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럼 선생님께 제가 이제 도움되는 질문 하나 드리는데 왜 5,000가지 차, 그러니까 녹차, 청차, 백차, 황차, 홍차, 흑차, 그리고 뭐 오롱티, 뭐 굉장히 많은 차가 있는데 왜 보이차가 대체불능의 차 중에 차라고 하는지 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WHO에서 해년마다 세계 10대 웰빙 식품을 뽑을 때 차를 빼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보이차가 그 상위에 서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가 그 웰빙 식품으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가 차잎 속에 포함되어 있는 차 카테킨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인데 그 폴리페놀의 함량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소엽종 차나무 잎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녹차에는 그 폴리페놀의 함량이 한 18% 정도가 되는데 운남 대엽종 차나무의 이 찻잎에 포함되어 있는 폴리페놀의 함량은 평균 30%, 전 지역의 찻잎의 평균이 30%, 높은 지역은 노반장 지역의 찻잎이 한 36% 정도, 이무정산의 고수차의 찻잎의 33% 정도, 그래서 운남 전체의 평균이 한 30%가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보이차가 전 세계의 모든 차 중에 가장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먹는 양 그 기준치를 질문해 주셨는데 차는 특별하게 이게 그 마셔야 될 양 기준치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기호에 맞게 체질에 맞게 드시면 먹고 싶은 대로. 네. 꼴리는 대로 드시면 돼요. 지금 그 제가 앞에 책이 지금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책의 제목이 보이차의 꼴리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꼴리다, 꿀리다하고 어떻게 달라? 꼴리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꼴리다의 의미를 목사님이 좀 한번 읽어주시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꼴리다라는 용어를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이쪽에 팔로우가 도합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제가 매일 써올리는 본차에 관련된 글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오세요. 문자나 쪽지로. 선생님, 그 다도가 뭡니까? 다도에 대해서 규정을 좀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런 그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요구를 받을 때마다 그냥 선생님이 꼴리는 대로 드십시오. 형식에 구애받지 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이제 나이 먹고 차에 좀 입문해 보려고 그 언저리에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와서 단체에 처음 들어가면은 비싼 한복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한복을 맞추고 나면은 비싼 다구를 또 유명한 선생님의 다구를 또 단체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 배운 내용들은 전부 너무너무 조심해야 한다. 어떤 것을 위반하면 안 되고 뭘 지켜야 합니다. 찬물도 흘리면 안 됩니다.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예? 꼭 그래야 되는 동기라고. 저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꼴리는 대로 드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그 차 마시는 그들이 만드는 하나의 문화죠.
그들이 상품화시킨 하나의 문화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열매를 얻으려면은 반드시 그 나무가 꽃을 버려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모든 건 이제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이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100년도 됐고 뭐 1000년도 됐고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비싸다 보니까 이게 대중화되기가 힘들어서 이 소수들이 어떤 모임이나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해가지고 가격을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대량 생산은 이미 되고 있고 가격은 그렇게 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차도 개발되어 있고 그게 바로 숙차입니다. 1973년도에 모든 인민들이 편하게 차를 구해 마실 수 있도록 개발한 방법이 보이차의 그 발효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선생님 제 질문에서 제가 대답하고 난데 또 한 번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그것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누구나 쉽게 사 마실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 중간에 상인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인 거죠. 더더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한 번 건너온 차들이 비교적 정보력이 약한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서 너무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꿀까 거품을 너무 많이 거품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요. 지금도 그런 편이죠. 그래서 대중화가 되기 싫은 것도 있네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모여서 자꾸 올바른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좋은 차를 나눠 마시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를 나누다 보면은 근데 슈퍼 같은 데 가면 대중화돼갖고 슈퍼에 많이 나와 있나요? 그 맹자에 선생님 제가 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질문해 주시니까 머리가 한계가 자꾸 아까 그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께서 쓴 그 맹자라고 하는 책에 맹자 진심장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어해자 불이어해 바다를 본 자에게는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그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광고 카피를 만들었더라고요.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일컬어서 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광고 카피를 만들었던데 네. 지금 차를 보이차를 많이 마시는 분이 그 보이차를 진짜로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녹차를 드세요.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차가 그러니까 진짜하고 가짜가 있는 좀 나쁜 안 좋은 걸 마시는 분들이 몸에 안 좋습니까? 그 용어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가짜 보이차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보이차라는 얘기는 보이차의 원료가 되는 운남 대엽종이라고 하는 찻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보이차고 그러면 가짜라는 얘기는 보이차의 원료가 되는 운남 대엽종이라는 찻잎이 아니고 가령 시금치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압병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이차라고 팔았다면 그게 가짜 보이차가 되겠죠. 속을 뜯어다가 견합을 해가지고 보이차라고 팔았다면 그게 가짜 보이차가 되겠죠. 근데 분명히 누군가 얘기하는 가짜 보이차라는 얘기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마치 품질이 좋은 차인 양 과장해가지고 그것을 또 유명한 차창에서 만든 브랜드 어떤 브랜드를 그것을 모방해가지고 짝퉁차를 만들어서 마치 그 브랜드 차인 양 팔았다면은 그것은 가짜 보이차가 아닌 것을 보이차라고 하는 가짜 보이차가 아니고 짝퉁 보이차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가짜 보이차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질문의 내용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가 그런 짝퉁 보이차를 마시면은 몸에 나쁠 수 있냐 이런 질문이신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남성에 거의 7,000개 정도 되는 차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차들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는 품질 관리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차창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간의 수공업 형태의 작은 차창들도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 데에서
그 채용한 찻잎들이 정말 깨끗하고 품질 좋은 찻잎이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유명 차창의 차인 것처럼 그 상표를 이렇게 위조한다거나 해가지고 판매한 차라고 한다면 분명히 마셨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보이차 품명가라고 하는 직업군에 단 한 명이 존재하는 직업군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브랜드를 사야 되는 게 중요하네요. 근데 그 정확한 브랜드를 사는 것도 정말 힘든 게 보이차 시장이 정말 힘든 게요. 중국에서는 그 시장을 아주 크게 지배하고 있는 차창이 맹해 차창이라고 하는 과거의 국영 차창이었던 차창이 있는데 그 차창이 굉장히 시장 지배력이 크거든요. 거기서 만든 대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상표가 있는데 그 회사의 차가 워낙 품질이 좋고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작은 차창들에서 그 부정적으로 그 차창의 상표를 위조해가지고 그 포장을 씌워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수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입하는 그 회사는 사면은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회사들조차도 그 보이차의 품질이 완벽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그걸 유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짝퉁 보이차를 사다가 유통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일반인들이 그 사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네. 알아야지? 그 개개인이 다 제가 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그걸 다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차를 살 때마다 그 개념들을 적용해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품질의 차냐라고 따져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대신해서 나쁜 차도 이미 마셔봤고 마루타가 돼가지고 모든 나쁜 시장에 있는 차들을 다 마셔보고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들을 그걸 개인적으로 다 터득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뢰가 인간적인 신뢰가 간다면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겠네.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 선생님 꼴리는 대로 하시나라서는 가능하면 믿음이 가는 분에게 사드시면 좋죠. 지금 이제 드셨던 게 수차를 드셨습니다. 그게 이제 수출용, 유럽 수출용 전차.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차는 이렇게 벽돌 모양의 250g 수차를 드셨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cooked fruit입니다. 그리고 발효가 완전히 끝난 차지요. 그래서 5,000가지 차 중에 실제로 그 속에 미생물이 존재하는 유일한 차가 수차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직접 선생님 브랜드로 만들어낸 천하원차. 천하원차가 생차고 2019년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해차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생차는 후발효 차이기 때문에 이 차가 할아버지가 만들고 손자가 먹는, 그래서 한 두세대가 지나가면 50년입니다. 50년이 되면 제 생각에는 드셨던 수차만큼 아주 다홍치마할 때 T라는 다홍, 그러니까 차의 붉은 빛을 띄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생차는 사실 저는 그렇게 질이 나쁜 저도 생차를 많이 먹어봤는데 잡스러운 냄새가 나죠. 처음에 저는 그냥 굉장히 불쾌할 때가 처음 딱 우려서 코로 들어가서 마셨을 때 약간의, 제 생각에는 선생님, 지린내 같은 게 싹 나요. 두 번째 우릴 때는 안 나요. 근데 처음에 그 지린내가 싹 날 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담배 잎이잖아요. 그게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붉게 우러나는데 담배 향 같은 아주 역하거나 진한 향이 나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100년 이상 고차를 통해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선생님 이름의 브랜드의 천하원차를 지금 우렸는데, 아까 맛 말씀 많이 하시는데 중국 사람들 하면 티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향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의 천하원차를 마시고 나서 저는 먹는다고 표현 말씀인데, 보이차 생차가 이런 향이 나? 어떤 사람 보이차 생차를 먹었는데 오이 향이 난다는 말도 했는데 이렇게 오룡티처럼 과일 향이 날 수 있어? 라고 굉장히 놀라서 근데 지금 직접 이제 우리 이정일 사님 좀 지시를 해주시고 예, 조금씩 한 잔씩 드십시오. 제가 이쪽으로는, 근데 이게
굉장한 친구를 이제 새로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설레면서 얘는 2019년도 봄에 제가 직접 응남 그 멍하이에 있는 멍송이라고 하는 지역 가서 한 300년 정도 되는 수령이 300년 정도 되는 고차수에서 딴 잎을 수매를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본 고수차입니다. 차나무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나무를 고차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일반 재배차의 천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을 갖게 됩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찻잔 많이 놔두시고. 그리고 생차가 네. 더 좋다, 숙차가 더 좋다 이런 말이 안 그것은 되는 말이죠. 개인의 취향이나 체질과 관련된 것이지 뭐가 더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첫 잔이니까 작아야 되나? 아, 그것은 선생님 보이차는 그 뜨겁게 마셔야만이 보이차의 좋은 향과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맛과 향을 좌우하는 분자가 좀 더 활성화돼가지고 더 즐겁게 마실 수 있으니까 자주 따라서 즐겁게 마시기 위해서 작은 잔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차라도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면 큰 잔을 줍니다. 한 잔 먹고 사라져라 그런 얘기죠. 근데 작은 잔을 주는 또 달라고 것은 하면 되잖아요. 예? 또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또 달라고 한다고 큰 잔에 또 주니까 그냥 가라. 안 줘요? 이만큼만 잘해드리는 이만큼만 잘. 제가 볼 때는 저도 여기서 그 행복한 커피 학교, 그래서 이탈리 밀라노에서 커피 학교를 운영하고 커피로 숨겨는 후배자에 오셔서 드립커피를 여기서 교육을 하셨는데요. 머그잔에 먹는 커피가 가장 무식하게 먹는 커피예요. 그리고 차도 급하다고 머그잔에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큰 데다가 차를 따라 드셔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잔에 먹게 되지 않고 들고 다니면서 놔두고 이 집 저 집 하다가 식어져요. 그래서 차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요 조그만 잔에 가장 맛있을 때 또 따라드리고 또 따라드리고 또 따라드리면서 정이 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오랜 동안 차 오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모임을 광고하시면서 신문에 광고를 내시면서 목사님이 제가 개인전 했던 작품집의 작품 중에 다섯 일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차와 선, 그 참선, 차와 그리고 참선을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근데 차하고 분가하고는 분리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차를 그런 그 수행의 도구로 많이 활용을 해왔다 이런 얘기죠. 이제 하는 종교에서는 그래도 양반이 되어서 그걸 굳이 저는 다른 종교라고 이렇게 차별화하고 분별심을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 내 종교의 의미가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해왔다 이런 얘기죠. 기독교에서는 이제 네. 특별히 차에 성격이 없었어요. 예. 내가 지금 차를 하나 갖고 있는 거 선물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보이차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주고 가는 거 한 7년 후에 깨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또 하나 있는 거는 저희가 먹고 있는데 색깔이 틀려요. 그리고 이 색깔하고 그다음에 한 6, 7년 된 보이차 색깔하고 이 오래될수록 색깔이 틀려지는 진해지죠. 그래요. 자꾸 변화가 되니까 예, 그리고 진하게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더 진하게 나옵니까? 올해 지난 차 지금 아까 맨 처음 우려드렸던 차만큼 진하게 나옵니까? 아니요, 보고 그거까지는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녹황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녹차를 우렸을 때 나는 예. 색깔처럼 약간 노란색이 나지만은 푸른빛이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탕색에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하게 금황색 그리고 조금 더 진해지면은 금황색, 오렌지 색깔처럼 주황으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홍으로 변하고 다홍에서 대추초자를 써서 조홍으로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차는
지금 올해 만든 이 차보다 조금 더 연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네, 전자없죠. 근데 그걸 오래 놔둬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오래 될수록 잘 보관한 깨끗한 환경에 잘 보관한다면 더 그 발효도가 높아지면서 더 흔히 우리가 보이차의 그 발효도가 높아지는 것을 후발효가 되는 과정을 줄여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월진 월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차가 오래 묵을수록 향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향이 깊어지는 과정이 뭐 탕색의 변화도 많이 나타나고 훨씬 더 진하게 변해요. 제가 예, 한 가지 쉐어해도 될까요? 예, 그 아까 그 보이차 중에 가짜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가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부부가 결혼 10주년에 중국 여행 갔다가 그 부인이 남편한테 보이차를 하나 사줬어요. 고급 보이차. 그래서 갖고 와서 15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 차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들인 톱밥이야. 보이차는 약간 들어가고 거의 톱밥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차가 짝퉁뿐이 아니라 가짜니까. 그런 정도로 하면 사람들이 가짜냐 진짜냐 고민할 정도는 아니죠. 딱 보면 톱밥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뭐, 한국 분들이나 여기 우리 교포분들이 중국 가서 유명하게 잘 차린지 뭐 믿을만한 회사 국가에서 경영한다 그래갖고 네. 보이차를 많이 사시거든요. 사면 기본 몇백 불 막 이렇게 주고 사오시는데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믿을만한 분들한테 이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 차를 마시면서 서서히 배워가야지. 정말 중국 가서 당하고 오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나한테는 뭔가 큰 행운이 나한테 한 방이 올 거야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방에 가서 질른다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런 행운이 갑자기 찾아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예.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이 보이차를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이 보온통에다 놓고 가거든요. 담아가지고. 근데 그 텅스텐 안에 예. 이게 색깔이 변하는데 그거는 같이 이렇게 마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분이 텀블러 아니라 스테인레스. 텀블러의 스테인리스는 몸의 인체 스테인리스 자체가 유해는 아닌데 그 속에 차를 오래 두다 보면은 이 차잎 속에 있는 그 색소 성분, 차 황소나 차 홍소라고 하는 효소들이 변화가 되면서 색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탕색이. 그런 것들은 인체에 전혀 유해한 것이 아니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좀 껄쩍지근해도 전혀 드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거 보관을 여름 같은데 네. 여기 서늘한 데보다도 오히려 뭐 더운데 그냥 두는 게 좋아요. 보이차의 이제 생차가 펑거래고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온도, 그 다음에 습도, 세 번째 산소, 그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발효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 발효에 관여하는 아스페르지너스 니가라고 하는 그 미생물이 높은 온도, 높은 습도 그리고 산소가 많이 공급되는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그런 미생물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들은 그 산소에 노출되면 거의 그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곰팡이가 그 앉은 그런 그 식품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되게 거품을 하게 됩니다. 공기 중에 그냥 그 놔두게 되면 통풍이 잘 되는데 나만 둬도 곰팡이 된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인체에 유익한 지금 그 곰팡이는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균이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그런 환경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공기가 유통되지 않는 골방에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애지중지해가지고 항아리 속에 꼭꼭 그냥 뚜껑 덮어가지고 아니면은 뭐 비닐로 덮어서 넣는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발효가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서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습도 때문에 습기 때문에 유해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보이차라고 하는 이 찻잎 자체는 상대 습도가 70%를 넘어가기 이전에는 절대 공기 중에 아무리 많은 유해한 곰팡이가 그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찻잎에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습도가 70%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유해한 곰팡이가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러나 온도, 습도, 그리고 산소, 특히 통풍에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잘 보관하시려면 특히 또 그리고 흡기성이 강해가지고 주변의 모든 냄새는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고 난 이후에 이 옆저 찻잎 찌꺼기들을 그 접시에 놔가지고 냉장고나 아니면 신발장에 넣어두면 훌륭한 탈취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깝잖아요. 예? 신발장에 넣고 너무 아깝잖아요. 찻잎 찌꺼기. 커피하고 똑같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웰빙 시대잖아요. 병원에 주는 걸 많이 쳤잖아요. 근데 커피숍 같은 건 많이 대중화돼갖고서는 많이 마시잖아요. 예. 이게 좋은 건데 왜 커피숍처럼 스타벅스나 무슨 많은 컴퍼니 프랜차이즈처럼 이게 왜 안 될까요? 그럼 아까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 잘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로 나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취업을 차리면은 그게 완전히 대중화돼갖고 그럴 저기 전망 같은 거. 초기에 그 사업이 이제 그 시장을 점유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 업계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그 잘못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CEO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은 싼 차들, 나쁜 차들을 자꾸 손대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건 나중에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거 어떻게 계획인가? 그건 저만의 특급 비밀. 안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선생님이 제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하게 되면 제가 알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스타벅스가 티바나를 인수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되팔았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 만에. 근데 스타벅스가 티바나를 인수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 제가 스타벅스 힘에 놀라운 거는 1970년대 맨하탄 배경의 영화를 봤더니 스타벅스가 나와요, 영화에. 그때도 우리가 뭐 커피가 5센트, 10센트 그랬을 때도 스타벅스는 굉장히 고가로 팔았습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야심차게 티바나를 인수해서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티 액세서리, 티 텀블러, 티 타졸 티, 그렇게 해서 티를 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야심차게 5년 안에 전 세계에 1000개의 티 카페를 만들어내겠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텐데 선생님이나 저나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스타벅스가 커피의 근접성 또는 커피의 이 그 대중성을 따라잡을 거냐,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실패로 끝났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잠깐 곁으로 나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커피, 그래서 미국에서 던킨 도너츠가 어떤 카피라이트 씁니까? America runs on Dunkin.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던킨 커피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난 던킨이 좋아. 전부 다 던킨을 매일 출근하면서 드셨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드시는데 미국에서 1인이 평균 1년의 커피를 위해서 쓰는 에버리지가 1,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 3사람이면 3,000불을 커피에 쓴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도 커피 등급을 제가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커머셜 레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커피를 좋은 걸 사드신다고 해도 커머셜 레벨 맨 아랫바닥에 커피를 사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위에 프리미엄, 잠깐만요. 프리미엄 레벨이 있어요. 프리미엄 레벨. 근데 이거는 인터넷으로 매니아들이 사먹는 겁니다. 근데 프리미엄 레벨 위에 스페셜 레벨이 있는데, 스페셜 레벨은 미국에서 사기 굉장히 어려워요. 스페셜 레벨 같은 경우는 꼬비루악, 인도네시아의 사양 고양이가, 야생 고양이가 커피 콩을 먹고, 지금 몸 밖을 나간 걸 모아서 발효를 한 게 꼬비루악인데, 영국에서 그 꼬비루악 커피 한 잔이 50파운드예요. 한국에 가도 미국에 가도 50달러를 주고 커피 한 잔을 먹습니다. 그것도 스페셜 레벨이고, 그 위에가 COE라고 해서 Cup of Excellence가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Cup of Excellence? 안 드십니다. 그러면 커피는, 티는 지금 호푸드 마켓 가서서 티 섹션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티 박스가 많은가. 저는 그 티 커피 티백으로 나와 있는 티는 저한테는 티 더스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티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아무리 누가 가서, 지금 한국에서 동서식품이에요. 커피 중에서 굉장히
싸고 굉장히 저질 커피를 가지고 동서 커피를 만들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호텔에 가서 굉장히 비싼 드립 커피를 먹고 집에 가서 동서 커피 다 가지고 입까지 난다는 얘기 들었어요. 3박자 커피가 뭐냐면 설탕, 프림, 커피. 그만큼 여러분들이 질 낮은 티를 먹는데 왜 그 티가 그러면은 티백 티를 먹으면 안 되느냐? 서양 사람에 의해서 티백이 accidentally invented 됐어요. 비단에 싸줬더니 들고 오다가 물에 젖어가지고 흘러가지고 오! 그래서 티백. 근데 그 티백은요 sanitizer 이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가 radiation 그러니까 방사선을 쬐게 됩니다. 그리고 티라는 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우리면 조금 넣었는데 이렇게 스페이스가 불어나요. 3D 입체로 티 잎이 불어나야 돼요. 근데 그 티백이라는 종이 안에 티를 가뒀고 그거는 티를 막 갈아가지고 쓰레받고로 바닥에 있는 거 막 쓱쓱 썰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절대 그 티백을 안 먹는데 홀푸드 가서 전부 다 박스로 다 티백. 그리고 여러분들 둥글레차, 뭐 옥수수 수염차, 그 다음에 유자차, 티 잎은 하나도 안 들으니까 대용차지요. 그건 티 엄밀하게 말하면 티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하다못해 브라운 라이스 티 그러면 현미 녹차 그러면 현미를 볶아가지고 고소한 맛, 누룽지 맛을 넣고 녹차 가루라도 넣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한잔합시다. 그럼 전부 다 열무차, 인삼차, 생강차. 여기 카페 가보세요. 티가 있나? 티 립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엄밀하게 티입니까? 그리고 그 티백은 끊으셔야 돼요. 절대. 그리고 티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만큼 5g인데 지금 여기 한 20여 분이 30분, 40분간 계속 드시고 계세요. 제발 좀 티에 대한 수준을 스스로 높이셔야 돼요.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 저기 있는 꼴리다 1, 2, 3 중에 1과 3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네. 지금 잠깐 목 좀 축이시고 네. 분위기 좀 전환 해주시면. 예, 선생님이 아까 제가 그 제자백과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꼴리다 이래서 굉장히 센슈얼한 분이다 그렇게 됐는데 선생님 책에 보면은 이 꼴리다 1, 2, 3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꼴리다 1과 3를 여러분들에게 왜 이 책의 제목이 꼴리다인지 순서 한국말입니다. 꼴리다라고 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책에서 밝힌 부분이 있는데 꼴리다 1입니다. 페이지 404페이지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남국 선생님께서는 차를 마실 때 지켜야 할 예절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까? 올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차를 마시는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제 지론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의 첫무리에 도가 비상도야. 즉 말로 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다 라고 설파합니다. 흔히 다도라고 규정하고 행하는 것은 차의 본질인 도를 구현하기 위한 형식일 뿐 그 자체가 도는 아니지요. 도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도가 아닌 것이지요. 차를 마시는 첫 번째는 차를 즐기는 마음이요. 그 형식은 둘째입니다. 바꿔 말하면 차에 대해 꼴리는 마음이 첫 번째요. 그래서 그 형식 또한 꼴리는 대로가 최고인 것입니다. 차를 즐기는 마음은 가장 적극적인 도의 실천이요. 그 형식은 소극적 실천 방법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명제 가운데 무엇 해야 한다는 당위적 표현으로 제시되는 명제를 정책 명제라 하는데 이 정책 명제는 독자나 청자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구속력이 가장 강합니다. 정책 명제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사회에 강제로 이식된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일본 문화의 잔재이면서 또한 강력한 통치력을 가졌던 군사 독재 문화의 잔재로서 통치 세력의 입장에선 적극적인 통치 수단으로 즐겨 이용해 왔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행동의 주체인 대다수 국민들은 오히려 항상 피동적이면서 소극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꼴리는 대로는 차를 마시는 사람으로서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처 작주의 도를 실천하는 방법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문 하나 던집니다. 역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차는 어떤 차입니까? 가장 꼴리는 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3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노 위정편에 요거 이제 하는데 우리가 아시듯이 이 한자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여기 있는데요. 아무튼
공자가 자신의 학문과 수양 과정을 밝힌 것인데 70에 이르러 도달한 경지인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구절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참으시는데 그런 조금 너무 어려웠나? 내가 굉장히 좋아서 좀 한번 좀 들어보세요. 내가 좋아서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네. 너무 한자를 어렵게 차를 마셔야 되니까 네. 쉽게 풀어주려고. 네, 잠깐만요. 꼴리다의 이. 어려워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너무 보세요. 어려워. 어떤 그럼 좀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해도 전혀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으로 굉장히 쉬운 평생을 학문에 정진해온 공자가 나이 70에 이르러 비로소 천리와 인욕이 혼용일체가 되는 경지인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노노위정편의 이 구절들은 달리 말하면 육아에서 학문과 수양을 통해 도달코자 했던 궁극적인 경지인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원하는 바가 곧 꼴리는 대로인 것입니다. 정해진 형식이나 짜인 각골의 틀을 뛰어넘어 법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과 행동인 것입니다. 천의 무봉, 천사의 옷에 바느질 자국이 없는 것처럼 최고의 도에는 형식이라는 흔적이 불필요한 것이니 형식에 매이는 것은 초보 유생들의 학문하는 단계요 형식을 뛰어넘어 도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본질의 합이라는 최고의 경지를 이루미니 얽매임이 없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무형식의 형식이 곧 꼴리는 대로인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웠구나. 영어로 해드려야 되겠어요. 영어로. 건강에 좋아가지고 쉽게 그냥 꼴리는 대로 니 꼴리는 대로 드시 그냥 뭐, 없어서 네, 그런 요게 식으로 한마디로 하면은. 요걸 한마디로 줄이면 니 꼴리는 대로 드세요. 너무 이거 어려워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차를 마실 수가 마셔라든가 마실 수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분들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차라는 게 좀 너무 우리가 커피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이렇게 쉬우면 이런 자리가 사실 필요치가 않아요. 그만큼 아니죠. 귀한 그냥 건강에 좋으니까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정말 책 제목이 보이차에 꼴리다 보니까 편안하게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론 어렵고 왜냐면 선생님 한학자시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종심소욕 불욕구 이거는 한자를 봐야 되죠. 지천명 그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 40은 뭡니까? 저도 복잡해지니까 선생님. 불호 50은 지천명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이차를 마시던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교양은 서로가 필요한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가 아니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정도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편한 대로 자 여기 지금 딤섬이라는 말이요 원래 점심이에요. 한국 그 한글을 점심이 한자로 마음에 점 하나 찍는데 그냥 가볍게 먹는 게 점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식 발음 딤섬인데 원래 딤섬이 차와 곁들여 먹는 음식. 그래서 위정인 지사님이 지금 안쪽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차를 우리고 나오는데 여기 앞에 다식 딤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이글 굉장히 우리 그 스티브 강사장님 지금 그 노던 156가에 베이글을 오픈하셨는데 계속해서 최고의 베이글을 지금 실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2달이 지났는데 계속 베이글이 와요.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가요. 싸가지인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뉴욕에서 드시는 차는 개그우먼 이경애 아시죠? 이경애 네. 사람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뉴욕에서 드시는 차는 내가 볼 때는 10중 8구 이경애급 보이차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성차사의 보이차 성지순례를 보시면 제가 성차사에서 목사님께 영화배우 이영애급 보이차를 드리겠습니다. 오라고 계시는 거죠. 뉴욕 갔어요. 그리고 이영애랑 저랑 굉장히 친한데 이영애가 오니까 또 이영애만 오겠습니까? 고소영도 옆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오실 때 이 성차사
남국 선생님께서 미국의 이영애와 함께 놀러온 고소영을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차 이름을 선생님이 싸가지라고 정하셨는데, 이 싸가지가 굉장히 있는 이 차를 제가 사실 어저께는 안 나왔어요. 어저께 저녁에. 어저께 쟤는 수출용 전차, 수차와 천하, 원차, 생차만 했는데, 오늘부터 선생님이 약간씩 풀고 있는데, 제가 노반장을 선생님 3주 만에 어저께 먹었어요. 노반장. 근데 저는 12년 만에 그걸 먹었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노반장은 지명인데, 이 보이차 운남 대역종의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발효할 수 있는 근거가 30%의 카테킨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소엽종 차엽은 죽었다 깨어나도 보이차를 못 만들어냅니다. 왜냐? 찻잎 속에 카테킨이 15%밖에 없기 때문에 18%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하시네요 또. 아까 얘기했지. 네, 알겠습니다. 18%밖에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 생존 불가능해요. 근데 카테킨이 가장 많아서 38%, 한국에 있는 이 소엽종 차에 있는 카테킨의 거의 2배가 되는 38%의 굉장히 풍부한 카테킨을 가진 차가 제가 노반장입니다. 말씀드리는 과정에 노반장 지역의 찻잎은 카테킨 함량이 36%에 달합니다. 한번 떴습니다. 아까 18% 그러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38%라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는데 38%는 36% 그리고 정정합니다. 카테킨이 엄청 많은, 그래서 가장 비싼 보이차 마을이 바로 노반장, 신반장도 있는데 노반장, 올드 파라미스처럼 노반장이라는 마을에 근데 저는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물론 소량을 가져왔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방 가시면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처럼 굉장히 독하고 잘못된 차를 얼마나 많이 드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마셔보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싸가지까지 드셔도 충분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반장은 다음에 노반장을 만날 날을 기약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노반장은 제가 여기서 제공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건 2008년도에 반장 지역의 찻잎을 광동 지역의 큰 상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다량을 수매를 해가지고 하관 차창이라고 하는 과거의 구경 차창에다가 주문 제작을 의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관 차창만의 독특한 제작 기법이 배어 있는 그런 차입니다. 차를 마시면 찻잎이 가지고 있는 자질뿐만이 아니고 하관 차창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연미, 보통 혼연향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송연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소나무고 옹이 그곳을 태운 그 연기 향이 비어 있다라고 해서 송연향이라고 합니다. 그 향을 같이 느껴보시면서 찻잎 그 자질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지금 과자를 먹으니까 차랑 맛있는 게 강했어요. 과자는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맛이 너무, 단맛이나 향이 강한 음식은 곁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쯤 돼서 저는 여러분들이 차를 즐기실 때 우리 박정배 선생님 호가 9개 드세요. 제가 조금 여쭤봐도 예, 예, 말씀하시고. 집에 지금 보이차가 예, 예. 안쪽한 게 있고 예, 이상한 게 있는데 예. 어떤 게 뭐 좋은 거 어떤 게 안 좋은 거 이런 그건 기납의 차이인데, 그 기납이 강한 차와 기납이 약한 차는 둘 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납이 약한 차는 약하게 기납되어 있는 그 찻잎들 사이로 산소 공급이 좀 더 원활하기 때문에 차가 좀 더 일찍 익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납이 강한 차는 높은 압력으로 기납한 과정에 찻잎 속에 들어있는 차 물질들이 찻잎 밖으로 삐져나와서 서로 그것들이 본드처럼 결합이 돼서 차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는 좀 덜 익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더 깊은 맛으로, 더 다양한 맛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게 좋다나 필요도 그렇죠. 그것도 역시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차일 때 마시는 게 좋아요? 차일 때 마시는 게 좋아요? 어떨 때요? 차가 처음엔 따뜻하잖아요. 네.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거울 때 마시면 더 향과 맛을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에서 이제 다식과 차를 즐기고 계실 때 우리 이정희 사님과 우리 남국 김중경 사님 따님인 사랑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차 사업에
열심히 수련을 받고 돕고 있는데 지금 요 보이지 않는 요 차방에서 차를 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드실 때 우리 춘우 박정배 선생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해금, 태평소, 민장국, 단소. 선생님 단소는 사실 한국에서 첫째가는 으뜸가는 단소 실력인데요. 선생님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80의 나이에 가까이 오시고 선생님께서 옛날에 또 지병으로 암을 앓으신 적도 있는데 지금도 아주 건장하시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선생님의 이 단소 연주 우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지 스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산해상 한가락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선생님이 해금을 연주해 주셨고 오늘 단소를 연주해 주셨는데요.
이 모레 주일 저녁 6시에는 우리 남국 선생님의 서예 시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또는 명언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직접 써주시는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문화사역,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4월 28일 날 여기서 저희가 어쿠스틱 제너레이션 그래서 7080 콘서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1000불이었습니다만 다 무료였습니다. 그리고 도네이션을 제가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50년 동안 추구해 오신 다도의 결정인 선생님의 이 서예, 사실 그 무술은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무술이 뛰어나면 무예가 됩니다. 그런데 무예를 뛰어넘으면 무도가 되는데, 선생님이 서도, 일필 위주의 서도를 써주시는데, 이 가르침을 좀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쓰시고, 그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도네이션을 좀 해주셔야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담은 갖지 마시고, 썬데이에 6시에 오시면, 오이차는 물론이고, 제가 서예 시연회를 하고,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또 신앙송도 하시는데, 우리 특히 우리 박정배 선생님, 추노 박정부 선생님, 사모님 이준 선생님께서는 미주 여기 그 문학과 문인협회 회장이시고, 경기여고를 졸업하셔서 시를 쓰시는데, 우리 남국 선생님 부인 되시는 정경숙 선생님이 교수님이신데, 지금 호서대학에서 문화 컨텐츠 영화를 가르치시는 그 시인이세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시를 우리 교회 고경수 권사님이 낭송하는 신앙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박정배 선생님 다시 이렇게 단소로 배경음을 해주시거든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너무 부탁드리기 죄송한데, 이제 민장구가 정말 달인이시고, 또 선생님이 부르시는 이 한오백년을 제가 듣고 조용필한테 속았구나 이런 생각.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꼭 사사를 받아가지고 이 미주 국악 대전에 제가 꼭 참여를 하고, 떨어지더라도 또 나오고 해서 제가 아마 조금 잘하면 한국에 전주 사슴놀이에 한번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선생님 어저께는 제가 사철과 단가를 부르는데 너무 제가 못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요런 때 학위 발표보다 못한 실력으로 하는 걸 제가 봐야지 난 아직 멀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은 경기 민요를 하시는데, 제가 남도 창은 제가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 선생님이 지금 이제 어저께 해금해 주셨는데, 오늘 선생님의 이 장구 실력 어저께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이제 장구를, 여기 화요일 날 여기에 아침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선생님 가르치세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5년째 코리안 프레이드 나가셔서 풍물패 하시고, 제가 헬프학의 상공회 회장 있을 때 4번의 이 거리 축제를 했을 때 계속해서 지신밟기와 이 풍물패를 더더군다나 전부 다 시니어 필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 70, 80분 바라보시는 분들과 함께 지신밟기를 해오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한국의 국악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님, 누님, 많은 분들 보내서 요 자리 장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민장구를 좀 배우고, 또 설장구도 배우고, 경기민요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선생님 우리 앵콜 하셨는데, 선생님 장구 선생님 어떻게 하시나 한번 박수로. 우리 이제 지강 선생님 오셔서 아주 선생님 신나셨고, 우리 박정배 선생님 저희 교회 나오세요. 저희 교회 예배 첫 찬양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의 장구 반주로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무튼 박수! 감사합니다. 요쯤에서 사실 선생님 하기 전에 제가, 선생님은 공연이고
저는 이벤트, 그래가지고 원래 이벤트를 하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 오셨는데 제가 뭐 한다는데 뭐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실수를 또 다시 제가 또 절치부심 다시 연습하기로 하고 선생님 이번 8월 15일 날 선생님께서 이 잉글로드 하스피탈에서 선생님 이 제자들을 데리고 선생님 다시 공연을 하시는데 경기민요를 좀 더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민요 아직도 제가 멀었기 때문에 선을 못 배우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남도의 민요인 진도아리랑을 한 4절만 하기. 저 지난번에 너무 8개 했더니 너무 길었거든요. 한 4개 정도만 해보도록 하는데 실수 굉장히 아마추어도 이 정도 아마추어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이 세바치 장단 배우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운경세제 해둔 웬 고겐가 누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오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해당화 한 송이 와자자지 끈 꺾어 우린 이 머리 위에다 고자 하나 줄까 나가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덤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베개가 안 높고 낮거든 내 팔을 펴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청 하늘엔 잔별도 많고 내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다같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선생님 반주에 맞춰서 부르셔서 영광이고 우리 이정희 지사님이 선생님이 계신데도 본인이 반주하겠다고 제가 조금 말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언젠가는 이제 또 우리 이정희 지사님이 장구를 맡아가지고 제가 또 부흥회 다닐 때 이렇게 또 이 민요를 섞어가지고 타령과 판소리를 넣어가지고 또 설교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꿈을 꿉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마이크 네, 마이크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차가 싸가지입니다. 싸가지. 그 방금은 우리 목사님 그 창으로 음악으로 진도 아리랑을 즐겼는데 저는 그걸 좀 문학적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목사님 불렀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랑 하는데 그 다음 구절 아리랑 아라리가 하는데 거기까지 그 구절을 음미하면서 그 부분에는 우리 민족 우리 서민들의 출생에 대한 비밀 성의식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민족의 성의식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4명의 식구들이 등장하는데 이 그 가사에서 엄마는 누가 되겠습니까? 아리아리. 목사님 그 대목 다시 한 번만 낮은 소리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엄마가 누구죠?
그 답을 거의 가르쳐 주고 아라리가 낳네. 아라리가 엄마가 됐죠. 아들은 딸은 또 누굴까요? 결국은 아침 드라마 보면 출생의 비밀이 많이 나오죠. 극장 드라마들에. 거기 보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빠의 존재입니다. 아빠가 누구였습니까? 가사를 한 구절 한 구절 풀어보면은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낳네. 아리 아리하고 서리 서리를 아라리가 낳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니죠. 뒤에 아리랑 누가 낳았다고요? 아라리가 낳았죠. 그러니까 아라리하고 한 남자가 아리죠. 아리가 아빠고 아라리가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리랑 네? 농담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농담입니다. 잠깐만요. 아, 선생님 좀 잠깐만 생각해 보시고요. 토요타 CHR Ycar 수급처럼 낮은 고차 저한테 주시면 왜냐고 이게 이제 핸디캡이라 여기 아파트 제가 자 그럼 다시 저도 핸디캡입니다. 근데 여기 레지던트가 쓰는 데라 제가 지금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한 얘기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가요? 저 그죠. 네, 조커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은 중간에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또 한 번 돌리고 가는 시간이니까 저희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또 차이가 질문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얘기니까 그냥 잊어버리면 다른 데가 써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건 본인이 이제 알아서. 아니까 학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그렇죠. 학술적인 의미는 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또 길이 멀어서 책을 아까 이정희 집사님 이거 진짜 책이 선생님 거니까 책 챙기시고요. 지금 제가 목사님 부탁해서 가져온 책이 총 20권인데 어제 오늘 그 강연을 하면서 책이 다 설정이 되고 지금 딱 남아있는 게 3권이니까 3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못된 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2권 정도의 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건 제 아호입니다. 첫 번째가 남영남자 골곡자 남곡 김중애 고대 제 이름이 남곡 김중경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남부가? 제 아호죠. 호에는 특별한 뜻이 있지 않습니다. 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러면 호를 잘하겠네. 이 차 지금 마시는 이 차는 1990년대 초반에 90년대 초반에 만든 반생반숙이라고 하는 차인데 19년 된 거네요? 29년은 계산해 보시죠. 20몇 년 됐지. 91년 잡으시면 됩니다. 91년도에 만들어진 차라고 보시고 숙차는 차를 발효를 완성시켜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차 맛이 좀 그 생차에 비해서 좀 부드럽지만은 좀 싱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차와 숙차를 반반 섞어서 변별을 해가지고 차를 출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반생반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생차의 노차에 비해서 이 정도 나이를 가진 생차에 비해서 훨씬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성비가 대단히 높은 차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습니다. 당연히 모든 찬입회는 카페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이렇게 그 커피를 마시고 나서 느낀 그 카페인에 대한 민감함 이런 것이 혹시 녹차를 통해서 느끼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다른 그런 것들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고 개념이 다른 발효라고 하는 과정의 책임이 결정적입니다. 고급차다, 발효 때문에 차다 이런 것은 뭐냐면 마셔서 깨끗한 차가 우선
본인 뉴욕에서 목차를 일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숙성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차를 마시고 나면은 좀 늦은 시간에 마시면 잠을 못 자요. 맛이 지금 세 가지로 우리가 마셨거든요. 근데 맛이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근데 이게 지금 세번 남아있는 우리가 책들을 제일 처음에 맞은 분양을 처음에 해가시려면 마셨던 숙차 제가 그것들이 직접 일반적으로 약간 좀 편안해요 마시기가.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색깔이 하얗던 거 그건 생차 다 같은 보이차인데 오래 만든 생차 그거는 맛이 조금 강하고 대신 좋은 생차이기 때문에 깨끗해요. 안 좋은 생차는 너무 세요. 아니요, 여기 아파트 주민 중에서 거기는 정확으로 정해진 그 하나만 정해 먹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아까 대엽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엽종이라는 게 뭐냐면 요만한 차에 한국에 나뭇잎이 큰 거 작은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차수가 차 나무의 나이가 100년 이상 된 걸 보통 고차수라고 그러고 1000년이 넘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1000년 고차수라고 그래서 더 자연적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런 성분들이 더 좋아.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그거예요, 싸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신 아니야. 같은 나무, 쉽게 얘기하면 간생 같은 종의 나뭇잎으로 그렇죠. 만든 이거 방법이 다르게 말린 그렇죠. 차의 숙성 그렇죠. 싸가지는 생차입니다. 2.8년 생차. 온난 지역이 우리 남국 선생님은 본인이 이름을 쓸 때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더 잘 쓰시는 거예요. 많이 봐주시면 좀 더 힘이 나시겠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까 맛있다고 했던 차가 있죠. 이게 천하원차. 생차. 올해 5월달에 이제 선반.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생차. 이게 제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1년은 드시면 많이 먹어요. 이거는 생차. 근데 처음에 마시는 수프차. 이거는 싸가지? 이제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붙인 건데 이름을 붙인 건데 그거 이것도 지금 숙차지. 이것도 숙차고. 맛있네요, 근데. 차가 참여.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생차하고 숙차가 비슷해요. 반생 반숙이라고. 반생 반숙.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차를 하루도 안 빠지고 너무 오래 마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혼자서 마시면은 한 4개월을 먹어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거예요. 조금 띄어가지고 혼자 마실 경우에는 한 이 정도 해가지고 보통 말은 20번이라고 그러는데 6번 이상은 물에 먹어도 맛이 끝나. 지금 우려서 나온 거예요. 저런 것들이. 내일 당연히 안 버려져요. 제가 얘기를 하나 많이 해드릴게요. 3일을 먹고 이제 아침에 차가 좀 며칠 전에 여러분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여기 바깥에 그랜드 에버뉴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차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이 요 앞에 굉장히 많이 와서 저희가 혼비백산에서 물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 콜롬비아에서 PhD 받으신 이 김진원 교수님께서 저 물을 치면서 구석의 벽에서 물을 막 쓰레받기로 닦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듣고 서예를 하나 써주셨어요. 연습종이 같은 이 종이에다가 선생님께서 리90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9가지 이기심을 비워라. 리90. 그래서 이게 이제 남고 이렇게 썼는데 아직까지 낙과는 안 찍었습니다. 리90.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 이쪽으로 읽으면 공구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정현 교수님께서 저 코너에서 콘크리트를 했는데 콘크리트가 사가가지고 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 공구리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아니 미국에 사는 분이 공구리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거 듣고 이 선생님 작품 중에 가장 잘 쓴 작품 요게 공구리 예서 공구리를 쓰셨는데 아마 김정수 교수님께서 아마 이걸
깊게 간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동굴이 책을 두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희 예수행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선생님 우리가 이제 한일자를 가르치시다가 답답하셔가지고 심심하셔서 뭔가 연습종이에 한자 써주셨는데 제가 또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초서입니다. 그치? 초서 송죽 능 송죽 능 한 송죽 능상취 푸르치 송죽 능상취 소나무와 대나무는 차가움을 능멸하면서 무시하면서 푸르르고 서리를 무시하면서도 푸르르고 소매 소복이 하얀 뜻이는 인지 알았어요. 소매 하얀 매화는 부딪힌 충설형이다. 그래서 하얀 매화는 서리와 싸우며 향기롭다. 그 명기를 제가 작년에 써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선생님 차방을 아무튼 예, 이거 잘 저희가 붙여서 오랫동안 이 가르침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보이차를 좋은 차를 싸게 공급하자 사람들하고. 한국에서는 그냥 지들끼리 상술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 1000불 할 것을 10,000불을 만들어내거든요. 상인들은 그러니까 괜히 보이차가 네, 선생님 가지고 오신 책이 거의 다 떨어져가고 사람들이 많이 못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안타깝지만 다음 또 기회에 선생님 오시면 또 책을 사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제 시간이 좀 10시 10분 전인데 우리가 10분 정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강행군 하셨죠. 아침 10시부터 3번을 하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8시 또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자리를 또 낮에는 다른 목적으로 써서 우리가 이거 다 걷었다가 다시 또 3시 반은 저 안쪽에서 또 많은 분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 앉아서 하고 저는 8시 다시 셋업하고 저는 또 6시에 또 결혼식을 갔다가 허겁지겁 8시 넘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대부분 제가 아는 지인들이 와주셨고 그냥 뭐 마시냐 그러면 아무튼 저는 여러분 와주셔서 강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히 좋아서 마시는 이번 주일날 Sunday night 6 p.m. 그러니까 저녁 6시에는 다 없어진다. 서해 시연회와 더불어 여전히 술 마시는 선생님 보이차에 관해서 적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게 우리가 그 영양이니 뭐 이제 여전히 강연을 할 수 술 있게 깨미니 이런 약들 있잖아요. 그걸 선행이 한 10분은 돼. 그리고 선생님 가져오신 이 천하 원차랑 이모 타차 그다음에 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이 보증하는 최고의 생차 이걸 익혀두면 얼마나 맛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천하 원차 생차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데 보이차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마시고 선생님 이번에 가지고 오신 보이차 생차를 구입하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구입비가 좀 들어가죠. 그렇지만 아무튼 개인이 혼자 드신다면 6개월에서 1년 처음에 매일매일 드시면 집에서 이제 있으시겠지만 3개월 티를 마시려면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357g이니까 여기다가 엄지손가락 요만큼 5g씩 그리고 이 보이차는 지금 요만큼의 양을 가지고 여기 한 20여 분이 계속 오랫동안 드셨어요. 그래서 22번 우리가 드시는 건데 드시고 이제는 버리고 그다음부터 쉬어야 되겠다. 그만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더 쓰셔서 계속 우려서 유리병 안에 넣으셔가지고 많이 우려서 그걸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일처럼 직장에 일하실 때 커피 드시지 마시고 텀블러 좋은 걸 하나 사셔가지고 5g 정도 넣어놓고 끓는 물을 넣어서 우려서 마시고 또 넣어서 하루 종일 일하실 때 두고 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선생님이 겪으셨던 여러분 많은 분들을 보이차를 권해서 보이차를 마시게 될 때 말씀하셨던 건데 최고의 이 이유 그러니까 베네핏 그러니까 효능 우리 건강상의
그랬을 때는 그 유익한 차를 점이 잘 뭔지 말려요. 선생님 모아가지고 브로셔에 말려서 성차사 벽에를 브로셔에 많이 나와 만들어서 있는 쥐고 연세가 드신 분들께 중년이 넘어가면서는 모아서 가장 벽에를 만들어서 그 그다음에 차 훌륭한 안에서 저는 이 나이가도 운전할 때 혈관계, 심혈관계, 많이 하는 뒤에다 심혈관, 뇌혈관, 혈관계 차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 생각하는 처음에 청소를 모르니까 깨끗하게 해주는 비싼 걸 내가 기구도 없는데 이런 차를 드셔서 손해 볼 순단하게 때는 물려서 마시는 드시면서 즐기면서 효능은 자연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아빠 뒤를 이어서 오너네? 그 아빠 뒤를 이어서 오너가 되는 거네. 녹차는 모든 차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보이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이차는 발효를 겪으면서 과정이 따뜻하게 변하다. 우리가 티타임을 해서 한 성질이 서너 시간을 차가운 마시거든요. 녹차는 그러면 냉침을 하게 마시고 되면 배가 차가운 너무 물에 고파요. 올리거나 아니면 물을 차갑게 많이 식혀서 마셨으니까 먹거나 하게 되면 이럴 것 같은데 담이 제가 생겨요. 굉장히 담이 그 정도로 생기는데 이런 걸 먹으면 차갑게 소화가 드셔도 전혀 그런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중독이 돼서 저녁에 전에 식사 끝내고 1시간 동안 이제 제가 우려가지고 계속 마시고 그러면 속 편안한 대로 잠을 자고 그리고 지금 차를 처음에 하는 거는 성격이 좀 찹니까? 생차를 그리고 처음에 마시라는 하고 거는 처음에 개인의 딱 기호에 만들면 따라서 생기 다 당연히 달라요. 차가울 수밖에 없는 나는 이게 맛있는데 만드는 이게 맛있을 만드는 수도 순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시작해요. 마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차를 발효가 좋아하는 시작해요. 사람이 있고 평생 동안 차는 좀 알고 부드러우니까 좀 발효를 좋아하는 마치기 사람 때문에 성질이 녹차와는 전혀 다르다고 느끼죠. 생차는 좀 세게 올려라. 그래야 나뭇잎이 처음 달려서 쿡차는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약간 쿡이라고 그랬잖아. 이미 한번 발효를 시킨 거기 때문에 많이 성분이 연해졌어요. 근데 생차는 나뭇잎을 따가지고 이제 자연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사서 내 오피스에 늘 에어컨 돌아가고 하니까 공기 잘 돌아가니까 거기다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효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20년이 되면은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발효. 그래서 생차는 생차대로 먹고 익어가면 익어간 대로 먹고. 아감. 드린다. 네, 약간 색깔이 좀 연했던 게 생차고 색깔이 좀 진한 게 쑥차고. 얘는 좀 아감. 근데 본인이 이게 수습이 안 돼서 그래요. 쑥차를 처음 마시면 무슨 냄새가 나냐면 그 흙에서 지파리 그런 냄새가 나요 처음에. 근데 그게 중독이 되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계속 그걸 마셔요. 그랬다가 선생님 그 생차를 딱 마셨는데 깨끗하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생차를 또 마셔요. 되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내일 엄마 보이차를 엄마 모시고 내일은 없고 일요일에 물론 마비는 그대로 같이들 모시고 오시고 다른 그 차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한 우려된 10년 정도 이미 됐는데 누구세요? 국정을 많이 내려놓고 저녁마다 네. 잘 어울리세요. 저녁마다 먼저 마시니까 일반인들과는 달리 너무 좋아요. 굉장히 차가. 그래서 자주 건강검진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거를 건강검진 좀 가서 이렇게 받을 때마다 전파하고 다른 싶은 부분은 거예요. 수치상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보이차를 팔아서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동호인들이 한국 가면은 어느 쪽으로 좋아요? 선생님이 나는 연결돼 있지만 어느 쪽으로 좋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오늘 행사를 그러니까 했다고 뭐 이러면 제발 우려나 뭐 이런 금방 거 이상처럼 혈압이나 당 뭐 이런 것들 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약 대신 접해왔어요. 아니요 약은 병행을 당연히 그러면서 근데 차를 접해 같이 보면은 마시고 왜 좋은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잘 어울릴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손발 부었는데 그게 해놓으니까 이거 세수해도 그 세수 피부 미용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차를 마시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 보이셨대요. 우리가 세안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발도 나도 많이 바뀐 거야. 그리고 찻잎을 모아가지고 욕조에 넣고 이렇게 여기도 부드럽지. 날카로운 게 부드러워. 이제 마무리를 하실까요? 예. 그리고 눈이 네. 저 이제 할 얘기 다 했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사세 드셔요. 오이차 강연을 들어주시고 또 참여해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카이로스 문화사랑방은 이 동포사회에 더 유익한 많은 문화 행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 바랍니다. 우리 추누 박정배 선생님과 또 우리 정태희 선생님 모셔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앉고 여기서 아주 그 국악 한마당 선생님에게 아주 두둑한 출연료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신문에 많은 신문사가 협조를 해줘서 기사를 써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광고문을 만들어서 광고비를 지불하고 사람들이 알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전화나 SNS,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북클럽도 생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영화를 보고 지금 뭐 유저리 한인회에서 하는데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사실 KRB 라디오에서 제가 장미선의 여성 살롱과 그 다음에 K 라디오에서 장미선의 좋은 아침에서 영화 소개 15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아마 영화 소개하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뭐 뉴저지 한인에서 지금 영화를 보고 하는데 저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러는데 좋은 영화도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참 각박한 이민사회 한국에서는 이 뭐 구청 단위로 굉장히 좋은 클래스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또 학창시절 때 했다가 잊었다가 다시 자기 재능을 살려내는 그런 활동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정태희 선생님 모형하고 그래도 더 많은 분이 가시고 또 우리 박근배 선생님 장구반 경기 민화반도 더 많은 분이 오시고 또 제가 나중에 운영하게 될 차 사랑 모임도 오시고 여기서 북클럽도 하고 그런 좋은 일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책을 선택하나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영어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다 끝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뒷조사 뭐 그런 것도 하는데 기독교를 떠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걱정 마시고 저는 침묵이라는 영화가 엔토 쇼사쿠가 쓴 일본 소설인데 저는 침묵이라는 영화도 봤고 고등학교 때 침묵을 봤는데 침묵이라는 소설을 다시 한번 봤으면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의 방이라든지 동의보감이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유익한 책을 좀 함께 보고 또 그걸 나누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별박 상봉에서 회장으로 있을 때 제가 영화상해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인을 미국인들이 아주 폄하하고 깔보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칭크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잽이에요. 한국인들은 뭔지 아십니까? 국이에요. G-O-K. 한국에서 쿡. 그래서 월남전부터 한국 애들을 아주 그냥 떼놈, 외놈처럼 부르는 게 국인데 G-O-K라는 흑백 영화가 있는데요. LA 라이어트, LA 폭동 25주년 지났을 때 한국의 저스틴 초라는 한 2세 감독이 각본 감독 주연을 해서 저는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보고 너무나 많이 속으로 울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고 니들이 부족한 게 뭐야. 니네 1세대 부모들은 여기 맨 땅에 해당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일했고 한국 라면이 없어서 이지방 사다가 사가지고 거기에 핫소스 넣어가지고 계속 먹고 이래서 살만할 때 위암 걸려서 죽었다. 근데 니들은 지금 여기 태어나서 편안한데 이렇게 깔봤는데요. 국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보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피부로 미국 주류 사회 백인 앞에 노출되어 인종차별을 감당하고 아픔을 삭히며 살아가는 걸 굉장히 반성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상영하고 우리가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목사지만 불가 책도 괜찮고 한국의 소설도 괜찮고 시집도 괜찮고 좀 진지한 분들은 와서 좀 책 좀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너무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아무튼 뭐 저도 목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찾아와 주신 분들과 이건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보니까 이미 11시 50분, 12시 50분. 12시 50분 정도 됐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시켜준 저 서예 작품 있죠. 연습지에 쓴 작품. 모든 그 역작이 탄생하는 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의 주인공 공부의 이 영감을 주신 우리 김진웅 교수님 저 뒤에 앉아 계시고 얼굴 한번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이 케이로스 갤러리를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마치 편안하게